신작 보어자, 허공을 걷는 자로 관객들과 올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이날치전에 이은 이사이오 레포토리 시즌 두 번째 신작으로 김정 연출이 처음으로 창극 연출에 도전하고 배삼식 작가의 극본에 한승석 수립군이 작창과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제목의 보호자는 고려시대에 송나라에서 전래되어 궁중음악으로 수용된 악곡 중 하나로 허공 위를 거니는 신성과 도교 사상을 소재로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음악입니다. 작품에서는 허공을 걷는 자라는 한자의 뜻을 가져오되 계유정난이라는 비극으로 삶이 파괴되어 현실에 발디딜 곳 없이 허공을 거니는 듯 정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나고 27년이 지난 1480년 안평대군의 자식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 무심이 오랜 노비 생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화가 안견은 안평의 첩이었다가 정난 후 관노비로 전락한 대허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폐허가 된 안평의 옛집인 수성궁터에서 다시 만나고 이 오랜만의 해후에 안평을 기억하는 정체모를 나그네가 끼어듭니다. 이들은 안평이 꿈에서 본 도원을 그린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보기 위해 그림이 보관된 사찰 대자암으로 함께 여정을 떠납니다. 공연은 안평이 정난 당시 사살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나그네로 평생 떠돌았다는 새로운 상상력에서 출발한 픽션으로 전개됩니다. 나그네가 된 안평에게는 죽은 수양의 훈령이 따라다니며 정난의 비극을 끊임없이 곱씹게 만듭니다. 이름을 잃은 나그네 안평과 그의 딸 무심, 애첩에서 노비가 된 대허항, 총애를 받았던 화가 안견, 이들은 안평의 꿈이 담겨있던 그림을 보는 것으로 비극으로 찢겨나간 삶을 위로하려 합니다. 안평은 김준수 씨, 무심은 민은경 씨, 안견은 유태평양 씨, 대허양은 김미진 씨, 수양은 이광복 씨가 맡아 이렇다 할 눈대목 없이 서늘하게 흘러가는 쓸쓸한 노래로 공허함만이 남은 삶을 이어가야 하는 회한에 찬 인물을 연기합니다. 이름을 잃고 훈련과 함께 떠도는 나그네 안평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불분명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을 파괴한 비극은 아이러니하게도 딸 무심과 애첩 대허양이 비극 이후 얻은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무심은 노비로 전락하고 역시 노비가 되었던 대허양은 사고로 장애를 얻은 뒤 안견에게 구명됩니다. 무심과 대허양의 비극은 그들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안평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안평의 비극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두 인물이 여성인 것은 여성의 위치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치입니다.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싸움에서 희생되는 것은 싸움의 패자만이 아니라 싸움과 관계없는 죄 없는 약자들이며 그 약자들이 여성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은 당대의 여성의 위치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연에서는 그렇게 희생된 여성들이 당대의 비극을 복원하는 증언자로 되살아나 무대 위에서 여성의 위치를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극의 도구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럼에도 희생자에서 증언자로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네 사람이 대자암에 도착했을 때 오랜 동안 보관되어 있던 몽유도원도를 꺼내어 보여주는 것은 비군이 본공입니다. 본공의 직함을 작중에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왕자의 유품을 꺼내 보여줄 정도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승려인데요. 사찰의 주권자인 주지승이 대부분 남성 승려였음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 여성인물에 대한 섬세한 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공연에서 네 사람이 몽유도원도를 보는 것은 깊고 오랜 한을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본공을 맡은 김금미 씨는 묵직하고도 진중한 소리로 산산이 흩어지는 인물들의 감정선을 잡아 누르며 중심을 잡아줍니다. 공연은 인물의 황폐해진 내면에 집중하며 서늘한 비극을 현대적으로 완성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적인 전개와 비교하면 안평과 수양이 줄로 이어져 있는 연출은 너무 일차원적이고, 비극의 당사자들인 안평과 수양의 이야기와 안평이 비극으로 인해 파편화된 무심과 대어양, 안견,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잘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극의 전개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 튀는 면이 있습니다. 공연의 시작점이라 할 무심의 귀향 장면에서도 무심에게 좀 더 섬세한 감정선과 노래를 주었다면 극의 인상도 좀 덜 산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눈대목 없는 서늘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창극이 앞으로의 창극단 레퍼토리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지는 재연 그리고 다음 시즌을 기다려볼 일입니다.